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이제부터 정규분포의 목표는 살짝 정규분포 이게 되는 거야. 특징이 뭐냐면 배경이 뭐죠? 라고 하면 이제부터 뭐 하겠다? 평균 분산 표면차를 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구했던 평균 EXM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 값을 줄게. 이거를 제공하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제공해 줄게. 이제부터 이것을 뭐 해라? 활용해 줘. 이게 되는 거야. 활용해 줘. 오케이?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뭘까? 라고 한다면 이 구하는 값은 바로 확률이야 라고 설명해 줘요. 구하는 값은 바로 확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 수업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도대체 정규분포가 뭔데? 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급적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옛날 얘기로 구성을 해줄 거야. 아시겠죠? 현재 이 내용을 구성해 보면 정규분포라는 용어가 나오고 표준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한번 옛날 얘기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한번 재밌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처음 인류라는 게 생겨났을 때 이제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그렇게 흘러오죠. 근데 구석기 시대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 환경에 따라서 뭐 한다? 움직여 다녔단 말이야. 근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날씨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 다니는 게 아니고 정착 생활을 시작해요. 나 더 이상 안 가! 이래버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농촌을 이루어가지고 야채도 키우고 쌀도 키우고 해서 그 곡식을 재배해서 먹을 것이고 어촌에 정착한 사람들은 낚시를 해가지고 해산물을 취득해서 먹고 살았을 거야. 그리고 산에 정착한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거기서 나무를 하고 사냥을 하고 하면서 생활했을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신의 영토가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지죠? 일하는 영역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뭐가 생겨? 공통된 영역이 생기면서 마주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물고기? 그거 뭐야? 물고기. 이건 토끼. 이러면서 뭐가 생겨? 물물거래가 이루어지고 물물거래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터가 열리는 거야. 오일장 이런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산촌, 농촌, 어촌 각각의 특산물을 가지고 우리 만나서 거래를 하자. 이게 되면서 장터가 열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농촌의 입장 그리고 어촌의 입장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촌의 입장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제 이 장터가 활발하게 열리면 이제 이걸 내다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농수산물, 농산물을 팔아서 감자라든지 아니면 쌀, 야채 이거 팔아가지고 물고기하고 땔감하고 사오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마을에 있는 이제 젊은이가 제가 좀 다녀올게요. 예, 쌓아주세요. 제가 오늘 이거 비싸게 잘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해산물이라든지 나무 필요한 거 다 사올게. 그렇죠? 이렇게 끌고 나가서 판매할 거고 어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뭐 하겠어요? 물고기 잡았던 거 끌고 가가지고 장터에서 내다 팔아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야? 농촌이라고 해서 항상 풍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곡식이 황금들판이 열리면서 와 풍년이다 하면서 곡식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날은 흉작이 돼가지고 가뭄이 져가지고 곡식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야. 어촌도 마찬가지인 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만선이 돼가지고 물고기를 가득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못 나가.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적을 수도 있는 거야. 산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무를 와 좋다 해서 나무를 베가지고 오늘 장작을 팔아서 쌀도 사고 물고기도 사고 와야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천재이변에 의해서 산불이 나버리면 나무가 수확량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래 쌀을 만석을 갖고 만섬을 쌀가마니 10,000개를 갖고 팔아서 버는데 요번에 흉년에 대해서 1,000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천섬을 팔아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풍년이면 곡식량이 많으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거고 쌀의 수확량이 적으면 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값은 다운될 것이고 올해 요번에는 태풍 때문에 배들이 많이 못 나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물고기가 수확량은 적지만 먹는 게 있으니까 아 이거 비싸게 팔아서 내가 다른 쌀이나 나물 사와야지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입장들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어느 날 가봤더니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야 오늘 장터 나가면 농산물도 사고 그 다음에 수산물도 사고 나무도 사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가격이 다 올라서 작년보다 저번보다 올랐단 말이야. 아니 이게 왜 올라? 이게 되는 거죠. 야 요번에 흉년이라서 우리 지금 수확량이 적어.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나 우리 온 마을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물건값 좀 올릴게. 그럼 얘네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죠. 나 이거 물고기 팔아서 쌀이랑 야채 사가야 되는데 값이 너무 비싸. 그럼 내 정상가로 팔면 안 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도 같이 올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나무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니들 가격 다 올려? 정상적으로 팔았다가 나도 손해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가져갈 수는 없구나. 그럼 나도 같이 올려. 그럼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나 힘겨운 거지.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생겨? 정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관아가 딱 관여하는 거죠. 에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마을에 장터가 열렸는데 얘네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요. 못담시. 가격을 막 올리겠답니다요. 가격을 왜 올려? 그때 농촌이 흉년이어가지고 수확량이 적다고 하니 이걸 올리겠답니다. 그럼 올려야지 어떡하겠어? 흉년인데 마을 사람들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같이 가격을 올리네요. 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린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각 지역의 대표와 그리고 너희들이 물건값을 올리게 된 근거를 제공해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얘네들은 정기분포.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머리 글자가 B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일반적인 분포도다. 해서 여기는 자기네 것이 갖고 있는 평균 M1과 표준 편차 시그마 1의 제곱을 제공해라.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값을 제출해라. 확률 변수 X1 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가격을 이만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데이터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어천도 갖고 와봐. 저희도 근거가 다 있죠. 하면서 이 데이터를 제공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 equal m3, 시그마 3에 대한 제곱. 확률 변수는 x3. 아니 니들이 가격을 올린다면 올렸던 근거가 뭐야? 그러면 나중에 풍년 되면 너 내릴 거지. 어떻게 내릴 거야? 얼마만큼 내릴 거야?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나한테 제출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각각의 입장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지만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느냐?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다. 표준 정규 분포. 다시 말하면 너는 이게 뭐냐? 저는 쌀입니다요. 쌀가마니 하나, 둘, 셋. 쌀. 너는 뭐냐? 물고기 마리수입니다요. 마리수. 오케이. 너는 뭐냐? 나무 한 장. 그러니까 나무 한 뭉탱이, 두 뭉탱이, 뭉탱이입니다요.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 단위가 다 다른 거지. 얘는 가마니, 마리수, 그 다음에 여기는 덩어리수. 이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얘는 뭘로 바꿔주냐면 전부 다 비유하자면 돈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너는 쌀 한 가마니당 얼마의 돈을 받아라. 물고기 한 마리당 얼마를 받아라. 너는 나무 했을 때 한 덩어리당 얼마의 가격을 받아라. 이걸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관아에는 뭐가 있다? 바로 표준 정기분포. 너는 뭔데? 나는 0,1의 제곱.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너희들의 데이터를 전부 다 공평하게 이 하나의 값으로 묶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표준 정규분포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쉽게 말하면 법이 있죠. 조선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헌법부터 해서 민법, 상법, 형사법, 기타 등등등등. 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너희들의 값을 공평하게 내가 이 값을 전부 다 치환해 줄게. 뭘 해주겠다? 치환을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를 뭐로? 한 가만히를 얼마라는 돈으로 바꿔주고, 마리수당 얼마씩 받아야 될지 알려주고, 덩어리 한 덩어리당 얼마로 바꿀 수 있는지를 내가 말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게 정말 이걸 넣어주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뀝니까? 그치.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해줄게. 이 법의 원리가 뭐냐면, 원리는 정규분포가 n equal m, 시그마 제곱인데 확률 변수가 x잖아. 각각 m1, 시그마1, m2, 시그마2 다 다른 뜻이. 그런데 이것을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보자. 이건 하나의 치환인 거야. 법으로 좀 바꿔봐. 그러면 n은 0,1의 제곱, 확률 변수 z,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봐라. 2x는 뭐야? m이지. 네. 분사는 뭐야? x에 대한 분사는 시그마 제곱이지. 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평균을 이 z라는 것의 평균은 얼마다? 0이다. 너희들의 값을 평균을 전부 다 0으로 맞춰놓고 들어가겠다. 두 번째, 현재 VZ는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1이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보여줄게. 그러면 이것은 Z가 뭐야? 시그마분의 X-M이지? 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정리했을 때 시그마분의 1 X-시그마분의 M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뭐야? 평균이니까 m이잖아. 시그마분의 m에서 시그마분의 m을 뺀다면 이 값은 0이야 라는 값을 만들어줬잖아. 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VZ가 뭔데? V의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거는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는 삭제되겠죠. 그럼 남는 게 뭐야?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VX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VX가 뭐라고? 시그마 제곱. 아,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니 이 값은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바로 치환의 원리. 그러면 정규분포를 뭐로 바꾼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데 기본적인 이의가 없겠지?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인정?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쌀가마니를 돈으로, 물고기 마리를 뭐로? 돈으로. 그 다음에 나무찜 한 짐을 우리는 뭐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법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그거의 근거가 몇 양을 받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한테는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 이것 때문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뭔데? 라고 하면 여기 쓱 해주면 스몰 z, p가 0부터 라지 z는 스몰 z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이 스몰 z가 누구다? 얘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법전을 들여다보니 쫑쫑쫑 1.0 하면은 여기는 0.3010이라는 확률값.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P란 말이야. P. 나는 바로 뭐다? 너를 확률값으로 바꿔주겠다. 지금 비유로 하자면 돈으로 바꿔주겠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확률값 줄게.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어? 2.0.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와? 0.4772 이게 되는 거죠. 0.4771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 다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를 어떻게 쓸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가 얼마야? 평균이 0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P가 0부터 Z까지라고 했지. 예. 이렇게 해주면 이 스몰 z라는 영역이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확률의 총합을 다 구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의 값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내용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요 내용.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푸는데 1번 우리가 명심할 것은 좌우가 대칭이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뭐 한다? 좌우 대칭. 그러면 이 표는 무조건 0부터 양수까지 범위값에 대해서만 뭐 한다? 확률값을 제공할 거야. 0부터 양의 값만. 그러면 음수 쪽은 어떻게? 음수 쪽은 무조건 좌우 대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누구십니까? 바로 0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기준. 0에서 떨어진 영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스몰 z까지의 영역. 그러면 현재 이것이 바로 평균값 0이구나 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0에서 떨어진 영역이다. 0에서 떨어진 영역만 떨어진 영역의 확률이야.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데이터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1번 P가 0부터 해서 라이제트가 1까지입니다. 오케이.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해라?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혹시라도 한 번 더 써줄게요. 여기다가 3번. 중요 포인트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그리기가 필수다. 자,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쓱. 요 내용을 정리하면 필수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 과정을 꼭 해줘야만 우리가 문제를 오류를 저지르지 않고 풀 수 있구나 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0부터 해서 1까지 값이 얼마입니까? 이 영역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벼표를 보면서 0.301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P가 Z가 1보다 작거나 클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0이고 1인데 여기서 이 값을 원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확률의 총합이 1인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값이 얼마야? 그러면 0.5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확률의 절반이니까. 그리고 저 표는 0부터 떨어진 영역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값을 구할 수 있죠. 내가 구하는 건 여기 빗금친 부분이지만 저 표는 0에서 떨어진 영역만 줄 수 있어요. 그럼 0부터 1까지가 뭔데? 그럼 여기가 바로 0.3010이야. 이 되는 거죠. 그럼 0.5에서 요거 뜯어내면 요만큼 남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0.1990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 0.1990. 그럼 더해주면 0.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만약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거든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꼭 그려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나는 이 확률을 원합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오른쪽 요게 얼마다? 0.5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고 왼쪽에 있는 이것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나 0에서 1까지나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걸 통해서 얼마 하자? 여기가 0. 얼마다? 기본적으로 3010을 추가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정답 얼마? 0.8010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정규분포 문제 풀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뭐해라?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영역을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그 표의 값을 잘못 적었어요. 양해 말씀 구합니다. 풀이 과정은 문제 없어요. 이게 0.4772이고요. 여기가 0.3413입니다. 예. 이 표는 어차피 문제 다 주니까 꼭 선생님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0.3413, 0.477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수정해 볼게요.
그래도 기분이 좀 찜찜해서 여기가 0.3413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풀어준다면 여기도 얼마가 나온다? 쓱 지워주면 0.3413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빼주면 0.1587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0.3413 얘랑 더해줘. 그러면 여기는 0.8413이니까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나한테 뭘 줄 거냐? 그러면 정기분포를 주겠다. 정기분포 안에 있는 m과 시그마 값 줄게. 평균 분산 표면차 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기분포를 뭐로 바꿔야 돼?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야 한다. 이유는 그래야 이 표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 갖고 있는 값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올게.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이 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하지만 이 표는 0에서 떨어진 영역까지의 확률만 얘기하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상대방의 범위값을 글로 읽지 말고 이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해줘라.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확률값인지 아니면 그 밖의 영역인지를 확인해서 전체 확률 1, 절반의 확률은 0.5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값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정기분포 뭐로 바꾼다? 표준 정기분포 바꾼다. 모든 변수를. 그리고 이 표준 정기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해당 영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표준 정기분포 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후반부인 정기분포의 본 내용, 문제 풀이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